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0월 7일 월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시장은 계속해서 지지라인을 만들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최근에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였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오늘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하던 부분들을 전부 반납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죠. 다만 리플 같은 경우에는 SEC와의 소송 관련해서 이것과 연관된 또 다른 업데이트된 내용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나온 뉴스 설명해 드리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된 10월 그리고 올해를 마무리할 이 4분기가 어떻게 전망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 부분까지도 살펴보고 말씀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무료 단체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들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죠. 오늘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새롭게 변수로 나온 만큼 이런 이슈들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바로 리플 소송 관련해서 새롭게 나온 이슈를 살펴볼 건데요. 자, 바로 코인베이스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자, 코인베이스는 미국의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SEC와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코인베이스가 중간 항소를 요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요청하는 이 서류에서 리플의 소송, SEC가 최근 리플에게 항소한 부분을 지목을 했습니다. 자, 밑에 내용,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자, SEC의 항소 사실을 지목한 코인베이스 변호인단은 SEC의 최근 항소 사실, 이게 리플사에 대한 항소를 말하는 거죠. 이건 SEC가 2차 시장에서 판매된 암호화폐에 대한 이 하위 테이스트 적용에 모호한 기준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법원이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해서 최종으로 법적 명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서술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번에 코인베이스가 신청한 중간 항소는 바로 이 대심제 항소라는 겁니다. 보통 항소는 재판이 종료된 이후에 가능하지만 이 대심제 항소라는 건 특정 쟁점에 대해서 더 명확한 해석이 필요할 때 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상급 법원의 미리 판단을 받기 위해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이 대심제 항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다라는 게 팩트지만 시장이 더욱더 주목하고 있는 건 이게 받아들여지냐 마냐가 아니라 코인베이스가 지금 리플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런 액션을 취했다라는 거에 더욱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코인베이스가 중간 항소를 요청함에 따라서 바로 이 부분 SEC가 지금 이 하이 테이스트 적용에 대해서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걸 또 한 번 집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리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지원군이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부분 저번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었죠. SEC가 이번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자, 이건 공식 항소가 아닌 바로 항소 통지서를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엘레너 테럿이라는 폭스 비즈니스 기자가 여기에 말해준 것처럼 SEC는 이 폼 C라는 양식을, 이 밑에 보이는 서류를 아직 항소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폼 C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바로 어떤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는 건지 이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아직까지는 SEC가 뭐에 대해서 항소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높은 확률로 당연히 2차 시장에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약식 판결이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항소를 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다만 공식 항소를 진행하지 않고 항소 통지서만 제출을 한 거기 때문에 SEC는 14일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송 사례들을 봤을 때 이 14일 안에 합의를 이뤄내는 경우도 있고요. 기소한 쪽에서 이 항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24일 동안 리플 같은 경우에도 이 크로스 어필, 교차 항소를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 항소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고 여전히 변수들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항소의 변수가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10월을 봤을 때 비록 첫 번째 주는 좋지 않은 흐름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로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이건 작년 10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도 첫째 주에는 꽤 큰 폭으로 하락했었지만 결국 10월을 마감했을 때는 상승 마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를 마무리하는 10월부터 시작된 이 4분기에는 조금 더 확실한 상승 마감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리플 개별적으로만 봐도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많이 남아있죠. 자, 비트와이즈 그리고 추가로 다른 하나의 자산운용사에서 XRP 현물 ETF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이 당장 승인되냐 마냐보다는 지금 이 자산운용사들, 기관 투자자들이 그만큼 XRP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 자, 그레이스케일도 마찬가지로 유명한 자산운용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자산 중에 신탁, 트러스트라는 자산도 당연히 있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의 트러스트, 그리고 이더리움의 트러스트, 리플 XRP의 트러스트 모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이 트러스트, 신탁 상품들이 바로 ETF로 전환을 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XRP도 이런 흐름을 따라가겠다.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XRP 트러스트의 자금 규모가 최근 한 달 사이에 무려 2배 이상 지금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거의 확정적으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이번 4분기에 출시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죠. 80만 개가 발행이 됐고 이건 벌써 전체 발행량의 99%라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두바이에서도 블록체인 기업으로는 최초로 금융당국의 승인을 취득했다.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번 4분기에 충분히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풀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개별 종목이 이런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 상황 자체가 좋지 않다면 이 상승력을 억제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시장 상황이 받쳐준다면 이 상승력이 시너지를 내면서 더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4분기 조금 더 길게 내년까지는 시장 상황이 어떤지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도 살펴본다면 조금 더 정확한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금리 인하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올해 안에 2번 더 추가로 금리 인하를 할 거다. 물론 베이비 스텝이지만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게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호재 소식이고 다음 달에는 이제 미국의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가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코인 시장은 큰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겠고 해리스가 되더라도 이 정도의 차이지 해리스도 최근에는 본인의 입장을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표명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는 긍정적인 미래가 전망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채권을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고 중국이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때마다 비트코인, 우리 코인 시장은 상승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올해 4월엔 비트코인의 반감기도 적용이 되면서 이 반감기가 적용됐다고 어차피 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상승한다. 대략 6개월 좀 지난 10월부터 이번 4분기부터 상승이 예상된다. 이전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호재 소식들이 전부 4분기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단기적인 이슈에 패닉셀 할 때가 절대 아니고 또 급하게 추격 매수가 들어갈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조금 더 확실한 타점을 잡으면서 안전하게 매매를 진행하면 이번 4분기가 정말 큰 수익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이어질 상승장에서 우리가 확실한 수익을 안전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타점을 가져가서
매매를 진행하고 어떻게 포지션을 잡고 비율을 조정하냐에 따라서 추후의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이번에는 꼭 저와 함께 큰 수익 얻어가는 시간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이런 뉴스들, 변수들 공유해 드리면서 구체적인 타점까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여러분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